특히 고려대학교 대자보는 특히 그런 좌파라고 할 수도 없는 약간 변질된 주사파 그런 세력들의 전유물이었는데 거의 처음으로 자유 보수 대자보가 붙었고 그 뿌리, 그 가치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돼야지 외형적으로 저희가 군복을 벗고 무슨 양복만 입는다고 해서 이미지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젊은이로서 되게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근데 아직도 여러분 세대의 어르신 세대의 역할이 아직도 큽니다. 저희가 어느 언론에서는 댄디 보수들은 꼰대 보수들을 싫어한다라고 왜곡을 해서 말을 했는데 저희 젊은 보수들이 말하는 꼰대 보수들은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 나가 계시는 어르신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를 하지 마시고 태극기 집회와 운동 이것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시면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 젊은 세력들이 조금씩 한 명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VON 기획 태극기를 든 사람들. 저희가 이 기획은 인터뷰도 인터뷰지만 말하자면 새로운 분을 만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태극기 물결, 태극기 혁명이 너무나 소중한 우리 현대사의 경험이기 때문에 꼭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획을 시작하고 저희가 참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모실 분도 반드시 저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려대 트루스 포럼의 조평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분이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얼른 모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미국에 가게 되셨는지 잠깐 작별 인사라고 할까요? 미국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제 아내가 박사과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9월부터. 그래서 만약에 혼자 하면은 이제 혼자 보낼 텐데 아기도 있고 해서 아주 어리죠, 아기가. 네, 아기가 24개월이라서 같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예. 공백기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도 사실은 미국 언론과 미국 여론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영어로 계속해서 아티클도 쓰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그쪽에서 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전에 미국에 잠깐 계실 때 태극기 집회 나갔었죠? 예, 작년에 미국에 한 8개월 있었는데 그때 3.1절에 그 DC에서 버지니아주에서 한 10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때 함께 했습니다. 예.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사실은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해외에 있으면 더 객관적으로 한국 사정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그 걱정을 해주시고 하고 계십니다. 트루스 포럼을 시작한 것은 그때 미국에서 그 태극기 집회를 하고 한동안 있다가 하신 거죠? 예,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서울대학교에서 트루스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작년 3월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탄핵 반대 서울대인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 김은구 대표가 대자보를 써서 붙였는데 그게 이제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러면서 포럼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지금까지 27회를 했으니까 한 매월 2번 정도 서울대에서 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트루스 포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고려대학교에도 대자보를 꼭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서울대학도 서울대학이지만 저희는 80년대 대학을 다닌 입장이라 고려대학에서 대자보를 붙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모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더 충격적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대학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박사과정을 들어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자보를 보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 대놓고 막시즘, 공산주의 찬양을 걸어놓는 거를 보면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일부 극성 단체들이 이렇게 붙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고려대학교 대학 문화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어떤 보수 우파, 자유주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해방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한국의 대학이거든요. 네. 거기서 자유민주 진영에서 대잡을 붙인다는 것이 처음 아닐까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고려대학교 대자보는 특히 그런 좌파라고 할 수도 없는 약간 변질된 주사파 그런 세력들의 전유물이었는데 거의 처음으로 보수 대자보가 붙었고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주목을 더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직접 쓰신 건가요? 네네네. 어떤 제가 썼습니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래요? 처음 썼던 대자보가 작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1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 바란대로 되셨는지 이제 물어보면서 좀 뼈가 아픈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중국 방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서 막 한창 한국인으로서 망신을 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촛불 혁명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주제로 사실은 촛불 혁명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사실 그 핵심에는 주사파 세력의 선동이 있었고 결국에는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첫 번째 대자보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대자보가 이제 좀 붙기 시작했지만은 이 고려대 대자보 같은 경우는 그 주체사상파의 실체에 대해서도 간파를 하는 굉장히 선명하고 네. 아주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저는 이런 종류의 지성은 좀 한국에서는 이미 이체를 띠는 건데 외국에서 공부를 주로 하신 거죠? 예,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한국을 나가서 석사까지 하고 돌아왔으니까 부모님이 외국에 같이 가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계속 계셨고요. 6학년 때 저 혼자 인도 캘커타로 떠났었습니다. 13살 때부터 집을 떠난 것입니까? 예. 그것도 인도로. 어떻게 해서 초등학생이 인도로 갈 생각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당시에 제가 그 어렸을 때 꿈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그래서 부모님과 나름의 어렸을 때 타협을 한 것이 아프리카와 한국 중간에 있는 아프리카와 비슷하게 생긴 나라가 있다. 세모꼴로. 그래서 인도에 또 거기에 부모님이 알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예, 캘커타. 예. 그 당시에 그 마더 테레사 아마 다 아실 텐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아계실 때입니다. 95년도에 98년도인가 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시는 그 죽음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그 방학 때 봉사 활동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원래 거기서는 그 죽는 사람들의 거지들을 이제 데려다가 노숙자 같은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종을 지켜봐 주는 게 원래 그 죽음의 집의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집인데요, 이름이. 근데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예. 인터뷰 시작 초창기부터 막 감동이 몰려오는데 그러면은 중고등학교까지를 인도에서 보내신 건가요? 예, 중고 11학년까지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인도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제가 영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바로 진학이 가능해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영국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은 어디? 대학도 영국에서 런던에서 나왔고요. 석사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 갔다가 다시 석사를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한 3, 4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태극기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려 했는데 우리 조평수 박사는 개인 스토리가 더 재밌네요. 좀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군대는 그러면 어디서 하셨습니까? 통역병 하셨겠네요. 영어 잘하시니까. 아닙니다. 통역병은 아니고 그냥 일반 병사로 저기 화천에 갔었어요. 화천 7사단에. 일부러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냥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 백이보충대로 춘천에 백이보충대 했는데 그쪽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하천이면 제일 휴전선에 가까운 곳이네요. 네, 그때
DMZ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시간이 군대였다고 한번 얘기한 거 들은 적 있거든요. 아, 예, 예. 이거 사람들한테 너무 겁주는 거 아니에요? 아, 군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폄하하는 그 분위기와 그리고 제가 군대 들어갈 당시에 그 당시 대통령께서 군대는 2년 동안 시간 썩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싫고 제가 영국에서 군대 간다고 한국 간다 그랬을 때 친구들이 다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줄만 잘 서라, 그냥 2년 딱 때우다 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속상하고 이게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 우리 에토스라 그러죠. 마인드에 분명히 뭔가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아마 했었습니다. 군대에서 2년이 결코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분명히 2년 동안 마음가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많이 추운 곳이죠? 예, 예. 굉장히 한국이 그렇게 추운 나라인지 전 몰랐는데 너무 추웠어요. 인도에 있다가 또 영국에 있다 왔으니까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라크 파병을 막 지원을 하다가 추워서 이라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라크 파병을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예 지원했는데 거기 떨어졌어요. 거기는 예. 2번 떨어지고 결국 막판에 상병 달고 레바논에 파병됐습니다. 유엔군으로 동명부대에 파병을 갔다가 왔습니다. 예. 아, 거기선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동명부대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헤즈볼라라는 테러 단체가 있는데 테러 단체들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유엔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저희 한국군의 임무는 그 도로를 지키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그 도로를 지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좀 위험한 순간은 없었습니까? 사실은 한국 여기 DMZ보다 덜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거기 너무 따뜻하고 또 지중해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인도에 지내다가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영국에서 보내고 석사까지 군대에서는 또 레바논에 계시고 정말 노매드인데요. 유목민인데요. 예. 또 다른 나라의 경험도 있으십니까? 제가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잠시 돌아왔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 진보 스펙트럼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그 때가 무르익기 전까지는 제가 분쟁 지역에서 경험을 좀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호 단체를 소속으로 저 아프리카에서 3년 반 정도 있다가 3년 반이요? 예. 구호단체라면 한국 구호단체인가요? 국제구호단체였는데 거기에 소속으로 콩고에서 시작을 했고요. DR 콩고 내전 있는 곳 아닌가요? 예. 내전이 심하고 거기에 이제 분쟁 지역에서의 경험을 이제 목표로 갔기 때문에 DR 콩고는 사실은 그 분쟁 안보 개발학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거의 교과서 같은 그 사례거든요. 그래서 콩고에 꼭 가고 싶었는데 콩고에 파견 가는 직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콩고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반. 콩고 말고 또 어디 계셨다고요? 콩고에 있다가 이제 거기 임무 끝나고 또 케냐의 소말리아 접경지대에 있는 그 난민촌에도 있었고요. 또 스와질랜드랑 뭐 루안다, 부룬디 이런 곳 그런 곳에서 지냈어요. 그래도 어쨌든 결국 해외에 있으면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말이 Are you from North Korea or South Korea?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아마 다 한국인이라면 다 그렇게 들으실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What are you doing for North Korea?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니까 자국민들한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 새마을운동 정신이 그거잖아요. 계속 개도국에 가서 그 말을 하는데 바로 나오는 답변이 그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이제 저한테 계속 울림이 돼서 그래서 답 내려놓고 아예 북한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를 나눠보면 뭐 제가 해석하는 거겠지만
북한의 자유 해방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길러진 게 아닌가. 스스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거대한 힘에 의해서 길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예, 군 생활이 유익하고 무익하고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군 생활에 임한다면 그 2년 중에 하루도 버릴 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으로 군 생활에 임하셔서 정말 최고의 시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말 깨어나서 저 폭력 땅에 있는 도들을 사교 전체주의에서 해방시키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권리들을 마음껏 향유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6.25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활동 자체가 굉장히 평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외로 파병하는 것 자체가 이제 6.25 때 우리가 받았던 그 도움, 다국적군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가장 많은 다국적군이 포함된 지원군이 들어왔던 것에 대한 보답도 있지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 또 유엔군의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해외에 알리기 위한 활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논문의 그 주제도 그거였고요. 해외 아프리카나 소말리아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 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참전국이 16개국이었죠. 예예예. 그러니까 군사를 파병한 나라 네네네.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을 그렇게 정도인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6.25 전쟁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네요. 국제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우리 민족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6.25 전쟁을 지우는 지금 이번 기념식 때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없었죠. 들어누웠죠. 뭐 깨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랬겠습니까? 근데 지금 6.25 전쟁의 책임이나 아니면 그때 일어났던 많은 뭐 전쟁 범죄, 네. 지금도 납치돼서 돌아오지 못한 분이 거의 10년 예. 가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없는 걸로 하고 종전을 하자. 다짜고짜 종전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종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쟁의 어떤 여러 가지 피해들을 덮고 가자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북한 정권의 그 술수라는 거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던 미북 평화협정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미군을 철수를 결국에는 목표로 하는 종전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위선이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분노하는 거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는 이번에 받으셨죠? 예. 이번에 주제도 북한 관련되어서. 예. 사실 북한 학계에서 북한을 정말 똑바로 그 본질을 직시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서두죠. 네, 많지 않습니다. 네. 특히 또 국제 정치학 전체에서도 약간 왜곡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국가를 모든 국가가 똑같다고 보고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악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사실 학계의 그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체제, 그 주체 사상과 그 체제의 현상 타파적인 질서 교란적인 그런 행태들을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학풍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고 싶어서 신고전 현실주의라는 틀을 가져다가 북한은 현상 타파 국가다라는 점을 지금 이야기를 현상 했습니다. 타파의 상황에 왔다고도 볼 수 있죠. 예, 사실 지금까지 정부 수립 이전부터 사실은 김일성은 계속해서 북반부의 민주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남반부로 쳐들어온다라는 것이 국가 목표였고 국가 정체성이었는데 굉장히 호전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랬고 그 다음에 국가 수립하고 나서도 헌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와오고 있고 김정은에 들어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것이 더 강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비핵화할 것으로 보고 굉장히 지금 장밋빛 환상에 있는데 비핵화는 하게 됩니까, 김정은이 지금?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예. 비핵화는커녕 비핵화라는 껍데기를 이제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핵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로밖에 보이지가 않고요. 그것은 25년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25년 동안 보여준 행태였고 그 북핵 문제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북한의 정체성, 그 뿌리, 그 가치관과 국가관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은 단 하나 있습니다. 미군은 철수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적화가 되거나 김정은 주체 사상 전체주의 정권의 완전히 지배를 받을 때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하고 김정은은 좀 다르다 이렇게 믿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 70년, 75년 그 역사를 그 국가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김정은이 설사 김정은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가져왔던 그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고 본인 자체가 그 수령 김정은 수령 자체가 그 전통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주체 사상과 그 주체 사상 신격화된 그 수령 체제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리고 김정은이 결코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나 해외에서 유학을 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태극기 집회에서도 연설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네 몇 번 나갔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줬을 것으로 생각을 아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기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 박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로운 세대죠. 네. 저도 아마 그게 새로운 세대라고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저희가 그렇게 국가에 뭐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우리의 윗세대 뭐 비난도 많이 받고 있지만은 네. 그 윗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별이 된다면 어떤 면이 다른지 좀 세대적인 관점에서 좀 느끼는 예. 그 어르신들의 그 건국과 산업화를 우리 대한민국에 이룩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젊은 세대가 무한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을 너무나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대학가에서도 그렇고 젊은 세대 가운데 팽배한데요. 그것을 일단 저희가 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께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들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도록 특히 대중들,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을 조금 더 가꾸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 그 가치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돼야지 외형적으로 저희가 군복을 벗고 무슨 양복만 입는다고 해서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원칙과 가치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욱더 강화시키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가 북한과 또 이 핵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이 기성 그 한국에 유행하는 사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적인 것인데 별로 문제가 없이 잘 통과가 됐습니까? 네, 그래도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학풍은 이제 약간 작용화돼 있고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그래도 다른 북한학과에 비해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님들은 그래도 북한을 그래도 제대로 보는 몇 안 되는 한국의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무사히 통과도 잘 해주셨고요. 예, 부족한 논문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또 쓰는 과정에 있어서. 예. 제가 또 태극기 나오는 거 또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다 아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많이 혼내지 않으시고 그래도 묵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아카데믹한 그런 궤적을 보면은 정교조 세대가 아닌 것, 정교조의 영향을 안 받은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다른 그 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연배, 지금 30대 초죠. 대표적인 정교도 세대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 친구들도 얘기해 보면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수 진보의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좌우 스펙트럼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고 북한이라는 그 세력이 정말 어떻게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성스러운 영역이 돼버려서 그렇게 계속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을 변호해야 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은연중에 모든 세대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심각한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이승만이라는 대답이 잘 안 나오는 예. 굉장한 가치 전도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새로 책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 제목이 좀 어려워요. 사미즈 다트? 예. 어느 나라 말인가요? 러시아 말이고요. 예, 예. 쌈이 셀프라는 뜻이고 이즈다트가 출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가 출판 혹은 지하 출판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그 소련 치하에 있을 때 그 유럽에서 뭐 닥터 지바고라든가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이런 글들이 사실은 정식 출판된 게 아니라 다 지하에서 암암리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퍼졌던 인쇄물이거든요. 그것을 사미즈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북한도 아니고 네. 한국에서 이런 출판을 얘기해야 될 만큼 우리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사실은 뭐 언론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무슨 공격이 들어오거나 국가에 무슨 통제가 있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약간은 그 저항 심리를 자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김영환 씨의 강철 서신이 그랬던 것처럼 약간은 비밀리에 혹은 지하에서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문헌으로서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폭로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미즈다트는 사실은 원래 1호, 2호 해서 간행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과감하게 버리고요. 어렵다는 평이 많아서. 이게 사미즈다트 베타판이라고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약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막판에 예. 고쳤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 피드백을 많이 받고 그래서 서울대에서 사실은 트루스 헤럴드라는 간행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트루스 포럼의 간행물인데 그것으로 이제 이어받을 것 같습니다. 트루스 헤럴드 1호, 2호, 3호 이렇게. 지금 트루스 포럼이 여러 대학에 지금 있지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지금 서울대에서 시작했고 고려대에서 작년 12월부터 했는데 지금 7월 현재 38개 정도. 와, 거의 기적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같이 오는 건가요? 재학생들이 이제 한 명이라도 있는 학교가 이제 38개 대학이고요. 졸업생들까지 포함하면은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은 뭐 60개 이상의 대학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원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600명 정도 되고 와, 있습니다. 이건 태극기 혁명, 태극기가 없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태극기 부대에 태극기 그 세력에 힘입어서 어르신들의 힘입어서 대자보도 쓸 수 있었고 또 포럼도 열 수가 있었고요. 처음에 포럼을 할 때 대부분의 그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태극기 집회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사실은 그 태극기 집회가 시작된 첫 번째 집회부터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도 탄핵은 소추되고 가결되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또 구속되고 구속은 또 연장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사람들이 힘이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지치는 것 생각이 같습니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열매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를 지금 트루스 포럼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허상 아니었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동안 역사의 섭리가 혹은 신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절망스러운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보수 우파 세력들이 지금까지 결집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가짜들이 껍데기 보수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껍데기 보수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정화되고 좀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그 가치 중심적으로 모일 수가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트루스 포럼이야말로 어쩌면 태극기 집회, 태극기 물결이 낳은 가장 소중한 어떤 그런 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네. 있어요. 이 그 사미스타트 베타판을 보면은 제가 그 제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목차를 잃어버린 국가 정체성을 찾아서 내가 겪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북한에는 과연 엘리트가 있는가? 재헌절과 국가 정체성. 다시 자유 원정대가 필요하다. 보수주의 아름다운 진리의 원형을 찾아 나서는 길. 자유주의와 테세우스의 배. 미워도 등 돌릴 수 없는 조국. 이 제목들도 참 아름다워요. 저는 이런 제목들도 어쩌면 새로운 지성의 시작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예. 드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정말 엄청난 노매드예요. 노매드. 그렇죠. 정말 진정한 유목민인데 항상 그 발은 한국에 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네. 군대도 기피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지금도 늘 조국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 건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하는 게 있었죠. 예, 그 사실은 이 사미스타트가 7월 17일 재헌절부터 8월 15일 건국절까지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이걸 배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2,000권을 비매품으로 이제 인쇄해서 천천히 한 달 동안 나누려고 그랬는데 일주일이 안 돼서 벌써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8월 15일에는 그때까지 이제 이 칼럼 형식으로 언론에 계속 뿌리고요. 그리고 8월 15일에는 온라인 PDF 버전으로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 70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축하할 만한데 너무 조용해요. 맞습니다. 예. 그것을 지우려고 오히려 하고 있는 그런 정권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고요. 시민들도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국가 정체성이 좀 더 튼튼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너무나 절망적이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지만 이 안에서 계속해서 희망을 찾고 기회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 자유의 불씨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제3의 다른 어떤 체제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걸까요? 어떤 길이 있다는 걸까요? 그 위기 의식을 아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스포일되어 있고 젊은 세대가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위기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제가 확실히 무너지고 저희 대학가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동생들이죠. 방학이 됐는데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거죠. 방학일을 했는데 그리고 편의점에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은 코카콜라도 다 올랐고요. 우편물 배송비도 올랐고 다 100원씩 오르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특히 젊은 세대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가깝게 가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냥 사회주의적인 어떤 실험이 아니라 유럽이라면은 그런 실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국가라면은 이쪽으로 가겠다가 저쪽으로 약간 자정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북한이라는 세력이 분명히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실험을 한다는 것은 그런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대적하는 것, 북한의 그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침투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결국에는 북한까지도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30년 동안 많이 밀려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복해야 될 거라고.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경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뿐만 아니라 탈원전도 그렇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방제. 예전에 통진당이 말했던 코리아 연방제까지도 뭔가 지금 컨센서스를 네.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린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행은 결국 연방제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고 연방제 통일은 결국 적화 통일이죠. 적화 통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정책적인 면에서 젊은이들이 조금씩 알아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백을 이제 그 촛불을 들었던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제 그 자기네들이 알게 모르게 지지했던 그 주사파, 좌파 세력들의 실체를 알게 된 다음에 그 공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현 야당이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야당도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 야당이 별로 차이가 나는 것 차이가 같지가 없습니다. 않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어쩌면 그 좌익들이랄까요, 좌파들이 권력 가졌던 것은 그들의 머리라든지 뭐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권력 의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소위 우파들이 권력 의지가 없고 이렇게 겸손한, 예. 좋게 말하면 겸손하고 나쁘게 예. 말하면은 비겁한 게으르고 거죠. 예. 비겁하고 예. 하는 거를 지금 자랑할 타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트루스포럼에 서울대 트루스포럼에 김은구 대표나 이런 분들이 조평세 박사나 저는 이제 새로운 미국으로 가게 돼서 신진 정치적인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근데 계시는 동안 좀 더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 보수주의 특히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권력 의지도 이제 많이 부족하고 한 것이 사실은 그 원래 그 가치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수주의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태도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과 역사 그리고 신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사실은 보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나의 꿈은 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거야라는 그런 말들을 사실은 젊은 보수주의자들은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예. 영국에서 계셨으니까 그 영국 보수당 전통에 대해서 조금 보셨을 텐데 예.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당과 노동당이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렇게 네. 의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가까이서 이렇게 토론하고. 저는 제가 제일 보는 거 좋아하는 게 영국 의회거든요. 예. 정말 재밌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아주 솔직하고 저돌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요. 네. 별로 안 싸우는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 두 이제 그 당의 그 토론이라든지 그런 장면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 네.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세력 간의 토론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수령 독재를 인정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주장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고 너무나 크게 왜곡되어 있는 생각들이죠. 민주화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껍데기, 그 말을 이용해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정책이나 그런 방향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승만 대통령이 없이는 그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수주의라는 것을 개념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커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겸손하지 말고 만약에 앞으로 한국을 이렇게 또 떠받치는 한 사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다.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럼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포부를 좀 밝혀주세요. 저는 학사 때부터 이 생각을 했었지만은 북한의 해방이라는 그 국가적 국민적 목표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토양이 없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하셨을 때 그렇지만은 그것을 아시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목표를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북한의 해방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뿌리가 토양이 없기 때문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차근차근 토양을 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북한의 해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의 인권,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 정체성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분쟁안보 개발학을 공부했던 이유가 그 북한이 해방되었을 때 혹은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재건 그리고 자유민주에 뿌리 내리는 그 과정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공무원으로 있든지 간에 그 목표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계속 그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미국의 여론들에게 조금 더 이 사실을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준비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에서 살았던 노매들로서 어떻게 끊임없이 그 한국이나 북한으로 마음이 돌아오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까? 정확한 계기는 사실은 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책이 강철환 씨의 평양의 황이라는 책을 그게 영어로 된 책이었죠. 예, 한국말로 나오기 전에 사실은 영어로 먼저 불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돼서 흥행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나오죠. 예, 예. 한국에서는 제목이 좀 다르게 예.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웬일인가? 저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에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이 가장 큰 선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군대도 사실은 기피하지 않고 가게 된 거고요. 군대에 가서는 장진성 씨의 Dear Leader를 또 보게 됐어요. 그 경애하는 친애하는 기도자인가요? 그거를 또 읽으면서 그것도 영어로 읽으셨어요? 네, 영어로 먼저 나왔어요. 예. Dear Leader를 보고 북한에 대한 어떤 부르심, 기독교인으로서 소명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안보 개발학, 통일에 필요한 과가 무엇일까 석사과정에서 그래서 분쟁안보 개발학을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지금 딱 중간에서 그 더 자라나고 있는 20대, 30대 젊은 세대한테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보수라는 그 말 그리고 진보라는 말이 너무나 불리한 그런 말 때문에 지금 보수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그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보수라는 것이 어떤 전통을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그 뜻은 결코 아니에요. 보수주의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가치관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보수주의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처음부터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더구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고 바른 편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꼭 빼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들이 한 명이죠. 그 아버님, 어머님한테 또 다른 형, 형제 저는 있습니까? 형이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입니까? 네네네. 초등학생 막내를 혼자 인도로 보내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내신 그 부모님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부모님 세대에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를 이끌어 주셨던 그것에 대해서 저희 젊은 세대는 표현하지도 않고 너무나 폐륜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결코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이로서 되게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근데 아직도 여러분 세대의 어르신 세대의 역할이 아직도 큽니다. 저희가 어느 언론에서는 댄디 보수들은 꼰대 보수들을 싫어한다라고 왜곡을 해서 말을 했는데 저희 젊은 보수들이 말하는 꼰대 보수들은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 나가 계시는 어르신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기득권 세력, 기회주의자들인 자한당 지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태극기 집회와 운동 이것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시면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 젊은 세력들이 조금씩 한 명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한당 지도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나라가 처참하게 이렇게 망가질 거를 계산도 못하고 탄핵을 주도한 탄핵을 소추를 하고 또 가결을 주도한 사람들 반성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뭐 덮고 가자, 이해하고 넘어가자, 다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정말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보수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칙, 진리,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진리와 보수주의의 그 태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응원하고 또 미국에 계셔도 요즘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랑 차이가 없어요. 같이 또 협업하면서 네. 멋진 대한민국 재건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